오늘은 빠르게 부자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알렉스 베커의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입니다. 이 책의 원서 제목은 The 10 Plus of Wealth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부의 10가지 기둥, 그러니까 부자 되는 법 또는 부자 되는 원칙 10가지,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어 제목으로는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제목이 크게 본론에서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제목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도록 지은 것 같습니다.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이 있다면, 그쵸? 그에 반해서 천천히 부자 되는 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의 서론을 보면, 서두를 보면은 이 빠르게 부자 되는 법과 천천히 부자 되는 법이 비교가 돼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비교를 하기 전에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포인트는 뭐냐? 빠르게 부자가 되든 천천히 부자가 되든 쉽고 편한 길은 없다는 거예요. 저희 하루 공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컴포트 존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전지대에서 불안지대로 가야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새로운 변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그런 새로운 부와 평판이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지만 핵심은 쉽고 편한 길은 없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즉,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쉽게 부자가 될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밤늦게까지 편안한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자가 될 방법은 없다는 거죠. 빠르게든 천천히든.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무엇이냐? 결단력, 그리고 추진력, 그리고 많은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포트 존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 그것도 많은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력과 추진력은 무엇인가요? 컴포트 존으로부터 이제 불안정지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결단하고 추진력 있게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핵심적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많은 노력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든 천천히든 말이죠. 자, 그러면 천천히 부자 되기는 무엇인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요, 사업이 기준이에요. 그것을 가르는 그 기준점은 사업. 저희가 지난 KB 부자 보고서, 금융보고서 이런 거를 통해서도 살펴봤을 때 사업소득이 부의 가장 큰 원천입니다. 투자, 재테크는 종잣돈, 어떤 사업소득이라든지 노동소득으로 그것이 모였을 때 그 다음 단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큰 부를 축적하는 데는 가장 큰 원천이에요. 그러면 천천히 부자 되는 법은 뭐냐?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소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천천히 부자 되는 법입니다. 그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건 뭐냐? 소위 말하는 연봉이 높은 고소득 직장, 글로벌 대기업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전문직도 포함이 됩니다.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사자 들어가는 직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천천히 부자 되는 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커의 관점에 의하면 베커의 말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 천천히 부자 되는 법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학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돈 벌면 대부분 저축하고 아껴 쓰고 65세에 은퇴하거라. 이 길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부모님의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자,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알렉스 베커의 눈에는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 과연 맞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이거죠. 이 길을 택하는 사람이 가장 잘된 케이스, 그 경로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최우등 졸업을 하고 졸업과 동시에 한 연봉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딱 초임으로 한 8천만 원 받으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연봉이 꽤 높다고 잘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저축은 50% 이상을 합니다. 세금을 떼고 저축을 50% 이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불 안 가리고 매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매년 연봉 인상률도 5%에서 7%, 물가 상승률의 한 2.5배, 1.5배에서 한 2.5배까지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년 뒤에 연봉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를 계속 밟아가면 한 30년 뒤에는 큰 돈을 실제로 줄 수가 있어요. 한 2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자 되는 법의 베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베스트 그 경로를 밟아간 모습이 바로 이 앞서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약 20억 원의 길, 천천히 부자 되는 방법이 어떻게 성공한 삶 같아 보이시나요? 아닌 것 같으신가요? 이게 성공한 것 같고 이 정도면 만족하고 이 정도 부로 만족하겠다면 여기에 만족하고 이 길로 가시면 됩니다. 저도 별로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약간 비판적으로 보면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베커는 20억이 아니라 더 큰 부자가 되었거든요.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와 진짜 부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냥 부자는 어느 정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천천히 부자 되는 법의 경로를 밟아가서 한 20억 원 정도 번 상태. 그럼 진짜 부자는 뭐냐?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람보르기니 뭐 이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뭐 포르쉐라든지 뭐 외제차를 굴리고 그리고 세계 여행을 정기적으로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즉 씀씀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그 상태에 도달하는 부, 이게 바로 진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20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겠죠? 이런 진짜 부자의 궤도에 오른 베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천천히 부자 되는 법이 가진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일주일에 5일을 일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70%에 해당되는 일을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일 제외하고요. 이렇게 1, 2년이 아니고 30년 동안 헌신을 해야 됩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삶. 딱 9 to 6로 잡은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죠. 즉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이 천천히 부자 되는 법은 가진 단점이 뭐냐면 무엇보다 시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큰 사치, 소비는 좀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람보르기 같은 외제차 이런 것들은 좀 꿈의 차죠.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고, 이런 루트를 밟아갔을 때 뭐 외제차에서 BMW, 벤츠, 뭐 포르쉐, 카이엔 요 정도까지는 뭐 1억에서 이 정도까지는 한번 굴려볼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잦은 세계 여행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좀 어렵습니다. 즉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소비를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절제력이 있고 자제력이 있다면, 그리고 사치스럽지 않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천천히 부자 되는 법이 나름 괜찮아 보여요. 자, 근데 더 중요한 이 뒤에 숨겨진 조건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조건이거든요. 이게 더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베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도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 그 리스트화를 시켰는데 하나하나 언급해 볼게요. 천천히 부자 되는 법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이런 가정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향후 30년 이내에는 내가 죽으면 안 돼요. 내 건강이 악화가 되면 안 돼요. 왜? 30년 동안 노동을 해야 20억 원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안 돼요.
저축을 못하죠.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또 정리해고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도 잘 돼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나의 일을 아웃소싱하면 안 돼요. 외주로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단하게 계속 공부를 해서 대체되지 않은 인력으로 남아야 된다는 거. 또 내 일이 쓸모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자동화되고 대체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가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도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천천히 부자 되는 법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반드시 또 모두 일어나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회사가 계속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 내 연봉을 5%, 7%씩 계속 인상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외 경기도 나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저성장 2%, 1.5% 이렇게 되면 벌써 또 인센티브가 안 나오고 임금 상승률도 물가 상승률보다 안 되고 막 고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저축을 50% 하는데 이 통화 가치가 강세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통화 강세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내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저이율이라서 지금은 뭐 1%, 2%밖에 이자를 못 받는데,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그 이상으로 되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자산은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축을 한다고 할지라도 20년, 30년 후에는 원금만 겨우 받는 거죠. 근데 그것도 원금이 아니죠. 왜냐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있었으니까 그 원금의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기면 안 되고, 워낙 그 통화 가치가 계속 강세를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이상만큼은 계속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초는 건강. 예를 들어 내가 큰 병이 생겨가지고 한 번에 막 목돈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수술이라든지, 그쵸,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핵심은 무엇이냐? 이 천천히 부자 되는 법이 갖고 있는 단점은 내가 통제해야 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통제해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건 그 통제력을 벗어나서 바깥에 있는 외부 요인들이 그 30년 동안 작용할 유인, 그죠? 그런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걸 통제하고 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조건이 성립해야 그것도 어느 정도의 부자 반열에 오를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의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부자가 아니라. 아까 진짜 부자의 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돈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은퇴 후에도 씀씀이에 큰 주의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베커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천히 부자 되는 법을 결코 택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천천히 시작을 하더라도 이거를 중간에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아까 천천히 부자 되는 법과 빠르게 부자 되는 법, 이걸 가르는 가장 핵심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 기준은 바로 사업이에요. 사업. 그러니까 앞서서 이런 통제를 벗어난 이런 것들이 많다고 보니까 저자의 경험상 천천히 부자 되기는 오히려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말했던 그 모범생의 길, 안전한 길이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베커의 가족 그리고 친지 대부분이요, 경기 불안과 회사 사정 등으로 정리해고가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사회는 그 일자리가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수시로, 그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성과 중심주의로 가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정리해고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도 이 천천히 부자 되기는 결코 안정적인 게 아니죠. 오히려 재정적으로 파탄되고 어려움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 그 30년의 모든 가정이 최상의 상황만을 어떻게 보면 바라면서 벌이는 완전한 도박과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30년을 굉장히 공들여서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안 되고 그 조각조각들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 거탑은 언제든 무너뜨릴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부자 되는 법은 천천히 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부자 되는 법을 이해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빠르게 부자 되는 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본다면 거기에는 핵심에는 사업이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워라밸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워라밸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몰입하는 그 시기가 한 3년에서 5년은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 70시간 이상 일하는 거, 최소 60시간. 이 정도로는 각오가 돼 있고 이런 인식이 있어야 빨리 부자 되는 법의 한 원칙을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조건을. 두 번째는 소비를 극도로 절제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그 시간 동안. 시간과 물질 모두 포함해서 절제해야 돼요. 오로지 모든 것을 일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점이라고 하죠. 그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는 모든 것을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의 핵심입니다. 책에 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 톰이라는 가상인물을 한번 설정해 보면은요. 21살 때 코스트코에 취직을 해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30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왜 코스트코를 택했느냐?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로 살면서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투여하면서 자기 사업에 온전히 시간을 쏟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을 주 30시간 정도 일하면 벌었는데 방세, 식비 등 이런 걸 따지니까 한 60만 원으로도 생활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스트코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 사업에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코스트코에서 일하면서 끝나고 나서는 탱자탱자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 TV 이런 걸 시청하는 게 아니라 저투자 고수익 사업을 해요. 저투자 고수익. 이게 되게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저투자. 그러니까 나의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부가가치가 큰 사업.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코딩, 디자인, 마케팅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럼 왜 저투자가 중요하냐? 실패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자기 사업을 한다면. 그런데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투여된 많은 그런 물질적인 손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그런 손해가 없고 감정적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그것은 나의 실력, 경험으로 축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투자 고수익 사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코스트코에 다니면서 30시간, 주 30시간은 일하죠? 근데 여기에 아까 그랬잖아요. 빨리 부자 되는 법은 워라밸을 포기하고 주당 70시간을 일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40시간을 더 일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코스트코에서 30시간 파트타임을 하면서 40시간을 본 사업에 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절대량 70시간을 노동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맨 처음에서 말했지만 천천히 부자가 되든 빨리 부자가 되든 그렇죠. 핵심은 쉽게 부자가 되는 건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0시간씩을 계속 투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톰이 어떻게 되냐면요. 2년 동안 코스트코를 다니면서 5번의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코딩, 디자인, 마케팅 이런 사업들이 잘 안 된 거죠. 근데 6번 만에 나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400만 원을 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코를 그만두게 되고 하루 종일 자기 사업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시간을 오로지 자기 사업에만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1년, 2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5년이 지나서는 어떻게 되었냐?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떤가요? 이게 꿈 같은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저는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가 이제 5년차의 길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박사님과 고 작가님의 삶, 그리고 제 주변에 창업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의 삶을 볼 때 이게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고 꿈 같은 그런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체인지 그라운드의 그런 성장 스토리를 봐도 나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달에 3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1,000만 원, 2천만 원만 벌어도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 정도는 5년 동안 집중을 하면은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면은 이런 거죠. 아까 천천히 부자 되는 법의 문제는 뭐냐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빨리 부자 되는 법은 한 5년 정도로 6분의 1로 줄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통제해야만 하는 시간이 5분의 1, 6분의 1로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유일한 변수는 뭐가 되느냐? 그 5년 동안 내가 절대적인 그 70시간을 투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만큼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나의 노력이라는 통제 가능한 편수로 이게 압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부자 되는 법은 삶의 통제력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비교해서 말하면 천천히 부자 되기는 어때요? 30년 동안 내 건강과 내가 죽으면 또 안 되고, 회사도 잘 돼야 되고, 내가 해고도 되면 안 되고, 대체돼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통제 요소가 외부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 맡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투자 고수익, 이 요소가 되게 중요하죠. 물질적으로는 실패를 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패의 경험이 나의 몸에 체화되는 거죠. 역량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70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 몰입이 가져다 주는 학습 곡선상에서 이게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게 온전히 나의 미래 자원과 역량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점도 있죠. 실패를 한다고 해도요, 사실 코스트코를 다니면서 창업을 병행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당 30시간씩 일하면서 100만 원 남짓의 돈을 벌면서 먹고 사는데 이거보다 더 낮아질 때가 오히려 없다는 거죠. 사업에 실패를 해도 그렇죠? 저투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장점이 있는 겁니다. 단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워라밸의 환상으로부터는 벗어나야 된다. 워라밸은 없는 거예요. 30년을 5년으로 압축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몰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주당 70시간. 이 정도는 일을 해야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0만 원으로 살아가는 거죠. 60만 원으로 살아가는 거죠. 시간과 물질을 최대한 극도로 절제하는 겁니다. 왜?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성공할 때까지 그것이 5년 정도 잡는다면은 그때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완벽하게 일에만 올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빠르게 부자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빠르게 부자 되는 법이 있다면 천천히 부자 되는 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살펴봤어요. 먼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빠르게 부자가 되든 천천히 부자가 되든 쉽고 편한 길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많은 노력이에요. 컴포트 존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많은 노력. 자, 천천히 부자 되는 법은 소위 모험생이 길, 부모님이 강력 추천하는 길이었죠. 이렇게 되면 한 20억 정도의 자산은 모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부자라고는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커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짜 부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많죠. 30년 동안 통제를 해야 되는 거, 나의 자제력, 그쵸? 뭔가 배우는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이런 시기까지 합치면 40년. 그리고 이것도 나름 경쟁이 치열해요. 그쵸? 그렇게 해서 60세, 65세까지 50%를 또 저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수가 많았죠? 회사도 망하면 안 되고, 나도 정리해고 당하면 안 되고, 내 건강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최고의 상황들이, 그런 조건들이 다 맞아줘야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천천히 부자 되는 법은 이 베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정 그렇게 부자가 되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빠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부자가 돼야 된다. 이게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이다. 진짜 부자는 돈 걱정할 일 없이 은퇴 후에도 씀씀이에 막 큰 신경 없이 쓰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30년을 5년으로 압축한다고 생각하고 핵심, 바로 자기 사업을 하는 거죠. 자기 사업.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가 크다고 하지만 리스크가 오히려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30년을 5년으로 압축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통제해야 될 시간이 5분의 1, 6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노력, 이게 거의 유일한 통제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꼭 인지하고 실천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워라밸의 환상은 깨야 돼요. 워라밸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몰입하는 시기를 당연하게 여기고 구체적으로는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먹어야 한다고 이제 베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를 극도로 절제해야 돼요. 시간과 물질,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5년 이상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성공할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핵심 원칙, 사항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베커의 주장과 의견이 정답은 아닌데 분명 우리에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내용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과연 나에게 천천히 부자가 되든 빨리 부자가 되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소득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일로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 그 길에 서 있더라도 이거를 이제 갈아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말 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부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부자가 되는데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우미사의 하루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